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예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차는 BYD의 아토3 플러스입니다. BYD 하면은 중국의 2차 전지 회사이자 또 전기차를 만든 지 15년이나 된 전기차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국에서 입지를 확실하게 굳힌 뒤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성공을 거뒀고요. 또 2025년에 드디어 한국으로 상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차량이 바로 이 아토3인데요. 소형급 승용 전기차로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 후반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격 경쟁력으로 또 한국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차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BYD 아토3의 매력이 뭔지 또 성능은 얼마나 괜찮을지 지금부터 저랑 함께 꼼꼼하게 같이 타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4.4m고요. 전폭은 1.8m, 전고는 1.6m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경쟁작인 기아의 EV3나 현대 코나 일렉트릭보다도 좀 같은 소형급에 비해서 큰 크기로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현기차 디자인이 좀 수직형 그런 뭐 헤드램프라던가 이런 수직형의 느낌을 많이 살렸다면 BYD는 좀 수평 형태의 가로로 좀 길어 보이고 좀 차량이 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BYD 아토3에서는 드래곤 페이스 3.0이라는 디자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딱 봤을 때 용의 얼굴의 느낌을 형상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평형으로 길게 이어진 그런 그릴, 그리고 이 밑에 주간주행등과 또 헤드램프가 이렇게 눈의 모습, 그리고 수염의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점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BYD 아토3는 E 플랫폼 3.0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싱글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204마력, 그리고 최고 출력 32.6kg/m 정도 나옵니다. 배터리 얘기도 해드릴게요. 60kWh의 BYD가 자신 있는 그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충전을 하면 322km 정도 이제 주행이 가능한 그런 거리가 나옵니다. 측면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좀 간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좀 특징은 여기 살짝 움푹 패인 이 벨트 라인이 조금 인상적이고, 충전구가 이렇게 조수석 앞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BYD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충전구가 간결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타이어는 18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막 현란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간결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 드래곤 페이스 3.0과 좀 이어지는 요 비늘 느낌의 요런 가니쉬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도 좀 전면부와 비슷하게 수직형 디자인은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수평형으로 좀 길게 리어 램프도 이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보면은 좀 차가 좀 커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고, 소형급인데도 좀 준중형 정도의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리어 램프 위에는 이렇게 크롬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짝 살려보기도 했습니다. 이 차가 아토3 플러스, 그래서 좀 상위 트림이기는 한데 겉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은 아토3 기본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토3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 리어 스포일러도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좀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 그래서 공기 저항을 좀 줄여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네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짐이 조금 실려 있는데요. 나름대로 크기가 좀 있네요. 440리터 적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깊은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는 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 2열을 접었을 때는 1340 정도
그 적재 용량이 나오니까 실용성 면에서도 크게 떨어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트렁크 공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여타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굉장히 간결하고 좀 깊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물건을 적재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우선 이런 시트가 좀 앉았을 때 느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포근하게 운전자를 허리부터 이렇게 목까지 감싸주는 느낌이 좀 인상적이고, 이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헤드레스트를 따로 뭐 분리하거나 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그래도 앉았을 때 뭐 느낌이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핸들도 보시면 여자인 제가 잡았을 때도 아주 크거나 뭐 작다 이런 느낌 안 들고 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좀 필요한 그런 버튼들이 이렇게 핸들 이렇게 양 사이드에 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BYD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BYD라고 그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안에 좀 디자인은 그 외형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조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이 송풍구의 느낌이라던가 기어 레버나 그리고 이 손잡이 이 부분도 그렇고, 이 안에 좀 많이 유명하긴 한데 여기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도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납 공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기는 합니다. 암레스트의 이 느낌도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계기판이 5인치 정도 됩니다. 예전에 ID4에서 봤었던 그런 아주 생략된 함축된 그런 계기판으로 볼 수 있는데, 안에 그래픽은 굉장히 선명하고요. 또 현대적으로 되어 있어서 작다고 해서 뭔가 불편하거나 하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망의 이 12.8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세로형으로. 이게 언제 좋냐면 내비게이션을 구현을 할 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로로 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길이 조금 더 넓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로형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 중에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픽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여느 수입자 못지않게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또 반응도 빠르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면에서는 뭐라고 할 게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토3 플러스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점 봐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은 송풍구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좀 놀랬던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닫고 여는 거를 요 옆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떠신가요? 좀 한국에서 봤었던 디자인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가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무선 충전구가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 레버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립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언락을 꼭 누르신 다음에 이제 기어 변속을 해야지만이 되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BYD 노래방 마이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여기 안에 노래방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써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2열에도 제가 앉아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소형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2열도 굉장히 좀 넓은 그런 느낌. 아기와 어른, 성인 3명이 충분히 앉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가운데도 여기 센터 터널이 없어서 가운데 앉은 사람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간에 암레스트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요. 이 수납 공간도 이렇게 2단으로 설치된 점, 이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핸드폰도 꽂고 여기 안에는 책도 꽂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요새 C타입으로 많이 바뀌는데 A타입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한 모습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아래 또 수납 공간이 있고, 또 스피커, 이렇게 또 손잡이 밑에 스피커, 그리고 이 하단에도 스피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기타 를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열에서 보였던 좀 많이 복잡한 그런 모습들이 2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좀 톤다운 시킨, 좀 죽인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열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고, 천장에도 이거 버튼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썬루프가 이렇게 통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타 차들에 비해서 조금 이 썬루프가 이제 길고 넓게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열 타고 갈 때 이런 개방감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BYD가 전기차 전용 회사기도 하고 전기차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회사라서 이런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게 어떨까 굉장히 기대감을 가득 안고 탔는데, 요새 추세가 전기차이지만 내연기관차에 가깝게, 하이브리드지만 전기차와 흡사하게 혼용된 그런 느낌의 차량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질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면 안 되고, 내연기관 차이지만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고, 하이브리드지만 전기차처럼 조금 더 날렵하고 또 좀 민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요새 소비자들이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BYD 아토3는 첫 느낌은 이질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전기차에 탔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나 이런 소음이나 이런 들리는 주행감 같은 거는 전기차다 라는 느낌을 좀 여기저기서 좀 풍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 모드를 좀 살펴보면 노멀, 그리고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지금 노멀 모드로 도심 주행을 조금 하고 있는데, 계기판에도 어떤 주행인지 이렇게 잘 나타나고요. 이게 슈퍼카나 아니면 좀 고가의 그런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대체로 기능들이 좀 기본적인 그런 좀 그 성능에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역시 좀 무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포츠로 좀 바꿔봤을 때도 조금 더 액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가속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반드시 좀 스포츠로 바꿔서 운전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 회생제동 모드가 2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다드, 그리고 한번 바꾸면은 위로 올리면 하이. 그래서 하이가 이제 회생제동을 좀 켠 그런 느낌일 거고, 가속할 때나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좀 울컥울컥 쓰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고요. 스탠다드로 바꿔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웃긴 게 이 BYD 요 엠블럼, 요 플라스틱 약간 좀 요 안에 운전하는 제 얼굴이 비치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요게 좀 보통은 엠블럼이 그냥 이렇게 아예 요 가죽에 각인되어 있거나 플라스틱에 각인되어 있거나 그런 모습이 대체로인데, 이 BYD는 이렇게 동그라미 요 안에 이렇게 BYD라고 이렇게 엠블럼을 넣어 놨는데 운전자가 비칩니다. 그게 좀 특이하네요. 이 차가 가격이 이제 저렴하고, 그래서 주행감, 또 승차감, 정숙성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정숙성이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외부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그런 BYD만의 기술을 이제 써서 그랬을 텐데, 조용한
그런 이제 주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아마 이제 뭐 노면 소음이라던가 이런 게 좀 적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주차 보조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있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뭐 주차했을 때 이런 그 전후방 카메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저렴하니까 또 같은 말씀 드리는데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도 굉장히 명확하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고 기본은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은 사실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전기차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사전 계약한 소비자들이 많이 속을 좀 애를 태웠죠. 빨리 차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국고보조금 확정을 안 해줘서 왜 지금 차량 출고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차로 옮겨 타기도 하시고 지금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며칠 전에 보조금이 드디어 확정이 됐어요. 145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서울시 기준으로 이제 기본 트림은 2,900만 원대에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또 기사를 보니까 1호 출고 고객도 나오고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 안 나올 거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좀 정부나 이런 쪽에서 좀 BYD를 많이 압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기다렸더니 조금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3 플러스 지금 이 차의 경우에는 3,100만 원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소형급 전기차라고 해서 경쟁작으로 기아 EV3나 코나 일렉트릭을 지금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토3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보조금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가격을 따져봤을 때는 얘네들은 3,900만 원대, 3,000만 원 후반대에 살 수 있고, 이 차는 2,900만 원대, 그리고 3,000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그 누구보다 지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뭐 이래저래 좀 탈 일이 있다, 좀 가볍게 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아토3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 꼭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YD 아토3 플러스 함께 다 보셨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보조금 145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렇고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이제 서울시 기준 2,9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이제 경쟁작에 비해서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은 싼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급 전기차 너무너무 괜찮은 그런 디자인과 성능을 가졌는데 2,000만 원 후반대, 또 어느 지역에서는 1,90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출퇴근용이나 좀 단거리를 이제 좀 오가는 그런 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아토3 꼭 후보지에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면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누에리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